예, 총리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뭐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원서를 낸 게 좀 과도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군회를 갈 의사가 있었다면은 당초 현역으로 가기로 된 거를 연기원을 내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부인이 가시니까 병무청의 담당 직원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냈다는 네, 걸. 구비 서류를 몇 가지 써주면서 예. 이걸 써오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오라, 아들 본인이 오라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들이 가서 예. 그 구비 서류를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에 갈 확고한 의사가 있었다면은 병력 연기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병무청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로 비유하면은 휴학계 내로 가가지고 자퇴 원서 내고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안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병력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연기되는 서류가 아니라 병력을 면제시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병역 처분 변경 후에 나온 처분은 재신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다 뭐다 하는 건 검사를 해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신검하고 정밀검사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탄원서를 내실 때 탄원서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완치 증명서를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변경 처분을 내야 될 거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의 의혹으로서는 왜 본인이 내지 않고 직명을 넣어가지고 국회의원 이낙연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이것이 직접적인 병력 탈루와 관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규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 연장선상에서 이제 병력 현역으로 가지 않는 처분한 이전에는 여러 번의 수술과 진료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술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수술 한 번이고 진료를 5번 정도 탈루했다고 답변서 냈는데, 그런데 면제받던 이후로는 2014년에 병원이 바꾸어가지고 한 번 진료받은 거 외에는 아무런 진료가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된 거죠. 완치가 됐으네. 그런데 우리가 완치까지는 아닙니다만은요. 지금도 뭐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서 신체 검사 등급 규칙이 보면은 2002년 당시에는 그때 아드님이 면제 받으실 때는 수술만 받으면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수술한 이후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면제가 되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의역을 하면은 수술을 받았지만은 후유증이 특별히 있거나 재수술을 한 경우에는만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충분히 다시 이제 변경 신청을 냈으면은 현역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그런데 그것이 2017년 똑같은 자료입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아까 병역 면제가 강화됐다는 건 아까 이태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우리 강경상 의원님인가 그래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예 수술을 2번 해야 하고 특별히 문제 없는 한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아드님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제 뭐 완치되지 않은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만 이제 쭤보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꼭 병력 의무를 이행하고 싶었는데 이후에 전신 마취를 6번인가? 4번으로 수정합니다. 4번. 4번 하셨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그때 당시는 열심히 군에 정말 갈 의사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갈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역법 71조에 보면은 만 36세 이전에는 언제든지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내고 완치
이나 이런 걸 내면은 병력을 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신마취 수술도 하셨고 아직도 후유증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아드님 또 결혼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포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는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둘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구차합니다만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이해를 것이 하고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버님의 일로 가지고 아드님의 인생이 다르니까 어쨌든 지금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뭐 병력 구차하게 막 하면은 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있지만 뭐 실제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때 이제는 뭐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는 정리가 그냥 되는 거죠, 그죠?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그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인의 그 그림 관련해 가지고 뭐 직접적인 쟁점보다도 자료 제출과 관해 가지고 제가 그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림의 매출에 대해서 아까 그 강효상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우리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공직자이신 부군 되시는 분의 영향이 얼마나 부인의 그 개인전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아마 이것의 사회적인 쟁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오전에 우리 강효상 의원님 보여주듯이 초청장 자체가 우리 후보님 이름으로 초청장이 갔는데 그때 좀 송구스럽다 이야기 하셨죠, 그죠? 좀 그런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초청장 안에 보면은 축하 화환이나 화분 대신에 쌀을 좀 화환 대신에 받았는 것이 자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우리 강효상 의원님이나 전화 이래 보면은 뭐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 인터넷에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그래 보면은 쌀을 받은 게 3.5톤 한 곳에는 3.1톤이라 그러고 한 곳에는 3.1톤이 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구체적인 명단 자체가 이렇게 아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세세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인연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분들이 많다. 이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했는 겁니까? 예, 아마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꽃 대신에 쌀을 받아서 하는 운동은 2006년에 생긴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운동 기구에 고문으로 2007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내가 최고로 쌀을 많이 모은 기록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톤 정도를 모았습니다. 3.5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고 다만 이제 부인의 개인전에 남편 이름으로 사실상 초청장에 가고 남편과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쌀을 후원했다는 점이 과연 바람직하냐를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려 깊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미 강효상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림이 이미 이제 우리 후보자님이 인정하신 두 점 있지 않습니까? 외에 우리가 찾았는 것이 여러 점이 팔렸는 것이 팔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빨간 점이 찍힌 것이 아까 보셨죠? 그래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소득세 신고한 것을 보면은 581만 원을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돼 있어요. 그 자료 주신 거 아시죠? 그러면 581만 원 종합소득세가 인정과세가 581만 원이 되려면은 그 구체적인 신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아예 우리 후보자님께 저희들한테 아예 그냥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것이 관심이냐면은 실제로 인정과세가 580만 원 과세 기준이 되려면은 실제 판례 액수가 얼마인지, 그러면 거기서 실비는 얼마가 나갔는지, 그죠? 그리고 기초공제는 얼마인지, 그런 개인 인적 공제는 얼마인지 이런 거를 알아야 실제로 팔았는 거를 전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해도 그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우선은요. 아까 강효상 의원께서 보여주신 그림 가운데 벚꽃 그림에 빨간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요.
그 벚꽃 그림은 저희 집에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빨간 딱지가 붙였다고 다 팔린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소득세 문제는 맨 처음에 제출한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 주소가 전라남도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무사가 처리해 주는 대로 일임을 했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시죠. 네, 예,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처분은 재신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다 뭐다 하는 건 검사를 해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신검하고 정밀검사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탄원서를 내실 때 탄원서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완치 증명서를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변경 처분을 내야 될 거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의 의혹으로서는 왜 본인이 내지 않고 직명을 넣어가지고 국회의원 이낙연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것이 직접적인 병력 탈루와 관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원서를 낸 게 좀 과도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군회를 갈 의사가 있었다면은 당초 현역으로 가게 된 거를 연기원을 내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부인이 가시니까 병무청의 담당 직원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냈다는 네, 걸. 구비 서류를 몇 가지 써주면서 이걸 써오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아들 본인이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가서 그 구비 서류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에 갈 확고한 의사가 있었다면은 병력 연기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병무청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로 비유하면은 휴학계 내로 가가지고 자퇴 원서 내고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안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병력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연기되는 서류가 아니라 병력을 면제시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병역 처분 변경 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수술한 이후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면제가 되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의역을 하면은 수술을 받았지만은 후유증이 특별히 있거나 재수술을 한 경우에는만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충분히 다시 이제 변경 신청을 냈으면은 현역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그런데 그것이 2017년 똑같은 자료입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아까 병역 면제가 강화됐다는 건 아까 이태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우리 강경상 의원님인가 그래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예 수술을 2번 해야 하고 이태규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 연장선상에서 이제 병력 현역으로 가지 않는 처분한 이전에는 여러 번의 수술과 진료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술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수술 한 번이고 진료를 5번 정도 탈루했다고 네. 답변서 냈는데, 그런데 면제 받던 이후로는 2014년에 병원이 바꾸어가지고 한 번 진료받은 거 외에는 아무런 진료가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된 거죠. 완치가 됐으네. 그런데 우리가 완치까지는 아닙니다만은요. 지금도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서 신체 검사 등급 규칙이 보면은 2002년 당시에는 그때 아드님이 면제 받으실 때는 수술만 받으면은 면제하도록